제가 한 5시인가 6시인가 막 이쯤에 한번 여의도 쪽을 지나갔었거든요. 아마 그 시점에 지나가셨던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 새로운 월요일을 출발하는 만큼 준비 단단히 해봐야 되겠죠.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승철님, 이상원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방송 전에 막 어깨를 풀면서 뭐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은 한번 웃겨보자. 너무 지겹다. 네. 웃겨보자 오늘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오늘 웃을 준비하고 또 너무 이러면 또 안 돼요. 멍석 깔아주면 잘 안 돼요. 이건 잘안 되니까 얌전하게, 편안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지난 금요일부터 볼 건가요? 예, 지난 금요일부터 볼 거고요. 오늘은 한 제가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네. 정도 말씀드릴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은 전형적으로 강세장이에요. 강세장이 진입을 한 게 네. 제가 6월 달에도 기술적으로 강세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강세장이 추세적으로 지금 연장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크로 지표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팩트셋에서 나왔던 거 지금까지 어닝 보고 잠깐 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는 것들 잠깐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을 보더라도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그렇죠. 올랐고 그리고 다우 S&P 500도 잘 올랐고 오늘이 7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만약에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오늘 마무리가 짓게 되면은 미국 증시는 S&P 500이랑 나스닥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일단 금요일에 왜 좋았던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금요일 시장은요.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추세가 연장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까지 S&P 500은 4.9%가 남았고요. 나스닥은 11.7%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목요일 날 악재였죠. BOJ가 YCC 이슈가 나왔는데 그것까지도 소화하면서 상승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YCC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고요.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0.5%였잖아요. 네네. 그거를 1%까지도 용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네. 다음날 뭐 적당히 유도리 있게 한번 해볼게. 이걸로 끝났죠. 그러니까 기준은 0.5고 네. 조금 올라도 약간 봐줄 거야. 네. 그 정도 긴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네, 라는 네. 이야기였었죠. 그러니까 금리 이게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복잡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그냥 대충 보면 돼요. 금리가 오르는 거죠. 네. 0.5에서 1%면 0.5%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긴축이잖아요. 네네. 금리가 오르면 네.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쵸. 네. 네. 지금 일본은 지금 거의 30년 만에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좋은 기회를 네. 날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지 않겠나. 근데 3% 4% 계속 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 있으니 네.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잘 해볼게. 너무 긴장들 하지 마. 네. 이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그렇게 남의 나라 이슈에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흔들리지 미국 아니, 이게 이슈로. 좋은 거는 잘 반영하고 요즘에 네, 보면 네. 미국 시장은 남의 나라 좋은 건 잘 반영하고 남의 나라 나쁜 거는 좀 덜 반영하는 모습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돈의 힘인 거죠. 네. 돈이 어디 있냐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장전 데이터가 되게 좋았었죠. 드디어 이제 PC 물가가 헤드라인이 3%, 3.0까지 왔습니다. 네네. 예상이 3.1이었는데 3.0이 됐다고 해서 0.1밖에 그게 아니고요. 이전이 3.8이었죠. 그러니까 네. 0.8%가 하락한 겁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코어도 예상이 4.2였는데 4.1이 나왔죠. 네. 이전 4.6이었으니까 0.5% 하락한 겁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걸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요. 고용 비용 지수가 1%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가 1.1%였고요. 이전이 1.2%였으니까 예상치를 0.1% 하회했죠. 그리고 개인 지출이 0.5%로 예상치 0.4%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물가가 하락하면서 고용 비용은 감소했는데 소비 지출은 증가한다. 골디락스 상황에서 실적이 기대치만큼은 나오고 네네. 있다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강세장이 연장되는 어지간한 뉴스로는 시장이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지금 시장 이 장세 판단을 네네.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면 안 돼요. 함부로 빠져나왔다가는 여기서 시장에 벗어나면 네. 진입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잘 진입되어 있는 분 상황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나 이런 복잡한 지표들은 네네. 거의 이제 그냥 3%한테 하청을 줘야 돼요. 3%요? 예, 3% 저희요? TV한테 하청을 줘야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거 한 하루 종일 글 써서 대본 써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30분 만에 여러분들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과감하게 하청을 주자. 어. 이런 건 이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네네. 하청 주고 네. 내가 가진 종목이 네. 예를 들어서 저는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보는데 네. 내가 가진 종목이 한 10개다. 음. 그러면 이 10개 종목이 무슨 뉴스가 있는지 음. 매매 뭐 동향은 어떤지 네네. 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지. 그런데 에너지를 쓰셔야지.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덜 신경 쓰자. 아. 그러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혼자 강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증거를 4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강세장의 증거 그렇죠. 지금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네. 요거 보세요. 상승 이게 네 번째가 4가지인데 네 번째가 상승 종목수의 확산이에요. 근데 이 상승 종목수의 확산은 이게 일간으로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지 네네. 누적되어 있는 통계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상승 종목수가 네. 예전 같으면 주가가 지수가 올라도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6,000개 종목 약간 넘는 종목 있잖아요. 네네. 근데 6,000개 중에서 한 2,000개 오르고 4,000개가 하락하는 그런 네. 형태였어요. 네. 빅테크들만 중심으로 쫙 올라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같은 최근 상황들을 보시면 어제도 4,000개 종목이 오르고 2,000개 정도가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군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네네. 예, 대형주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르더라라는 네.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자, 제가 S&P 500 이 화면을 이제 그어 왔어요. 보시면 요 날이죠. 10월 이때부터 10월 12일부터 해서 네. 6월 8일 이날 보고 제가 6월 10일인가 이때 강세장이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시장 지수가 최근 저점에서부터 20% 이상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약세장은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해야 되거든요. 네네. 쉽지 않다. 음. 여기서 이날부터 6월 8일부터 20%를 돌파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후로도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50일선이나 네. 200일선 위에 주가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50일선 가지고 평가하기는 사실 이제 실패 신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50일선에 있다가도 쿡 깨버리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다시 올라왔다가도 이제 상승장이야 봤는데 다시 쿡 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그러니까 왼편에 위에 있는 선이 200일선인 거죠? 이 위에 있는 선이 200일선이고요. 네네. 요 변동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게 51선입니다. 51선. 네. 네, 이건 트레이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걸 가지고 이격도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되고 시장 이제 판단할 때 네네. 51선 위에 있느냐 음. 아니면 200일선 위에 있느냐를 보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200일선 위를 봐요. 네네. 왜냐하면 신호가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실패 신호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3월 21일 날 요때 돌파하고 나서는 여기 푹 꺾이고 여기 탁 돌파하고 나서는 그 후로는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강세장의 증거 3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향 추세선입니다. 요거는 내부 추세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저점과 저점을 적당한 선을 이어요. 그리고 저게 그 이상원 선님이 직접 그으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딱 뭐 알고리즘을 넣으면 그려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긋는 겁니다. 저거 긋는 거예요? 내부 추세선이라는 게 네. 느낌으로 긋는 거거든요. 네네. 원래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네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간에 따라서 고점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리게 그어요. 네네.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자동으로 그을 수 있어요. 요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잖아요. 이런 건 쉽게 그을 수 있고요. 기계로 그을 수 있고 고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요렇게 네. 끊는 하향하는 이 추세선도 쉽게 그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애매한 것들 있죠. 근데 저점과 고점들이 모여 있는 이 선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게 내부 추세선이 됩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다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저는
제가 그으니까 그냥 요렇게 그으면 채널 간격도 비슷하죠. 요 안에 있는 채널 내에 존재하는 가격도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는 이 채널 하단에 닿으면 매수하고 상단에 닿으면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네네. 그냥 네. 추세를 그냥 쭉 타고 가는 걸 선호합니다. 네. 예전에 트레이딩 할 때나 그렇게 한 거지. 지금은 그냥 계속 추세를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그래프를 사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그 뭐 어떤 특정 전문가들은 좀 그런 것도 하긴 해요. 뭐 이게 이만큼 올라왔고 뭐가 벌어졌고 하니까 지금 사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미국 증시가 강세장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가 추세선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세장이라는 증거가 네. 가장 기술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네네. 시장 바닥에서부터 저점에서부터 20% 이상 상승하면 강세장이 진입했다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뭐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건 아니죠. 예, 어차피 트레이더들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이거 굉장히 많이 인정받아요. 네네. 예. 저는 두 개 다 봐야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가지 증거를 보면 시장 지금 현재 상황이 강세장이다. 뭐 트레이딩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강세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세장이라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주가가 뭐 어떤 악재로 인해서 뭐 영원 아주 대형 큰 악재 몇 년을 끌고 갈 악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잠깐 있을 악재들이 만약에 나와서 주가가 뭐 10% 20% 급락을 했다. 네. 그러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매수를 할 거냐? 강세장이라면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약세장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피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세장인지 아닌지 추세를 타고 갈 건지 뭐 어떨 건지의 판단을 하려면 장세 판단이 필요한 거고 네. 지금은 강세장이다 이거죠. 아, 그렇죠. 오늘 오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오전에 미국 선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네네. 계속 선물이 좋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집에 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야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네. 좀 더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전 강세장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강세장의 그 기준에 부합했다는 건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저점 대비 20% 이상 오른 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럼 계속 강세장으로 갈 거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뭔지 몰랐었거든요. 계속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반대 증거를 제시할 수는 있죠. 아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고점에서 20% 떨어지지 않으면 약세장이 아닌 거죠. 네네. 강세장의 종말은 언제 나타나요? 고점에서 20% 떨어졌을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럼 당분간은 강세장이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네네. 왜? 실적이 좋으니까. 그럼 실적 한번 봐주세요. 지금 S&P 500 기업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실적 발표를 완료했거든요. 맞습니다. 완료했어요. 완료했는데 제가 오늘 이거 저 PDF는 번역이 어렵다라는 걸 구글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 네, 어찌됐든 번역하느라 하루 종일 걸렸는데. 네네. 아니 그거 저기 복사해서 네. 그 HTML로 그 메모장 같은 데가 넣으세요. 그리고 네. 돌리세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괜찮습니다. 영어 네네. 공부도 되고 네. 예, 열심히 했어요. 자, 어찌됐든 이거 팩트셋에서 오늘 나온 그러니까 28일 날 네네. 나왔던 자료고요. 이거 뭐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떼왔어요. S&P 500이 이제 2분기에 지금까지 발표된 거지 어닝스 그로스가 얼마나 나왔는지. 네. 그러니까 이익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적자 났다, 뭐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상승률이 어땠냐는 거예요. 네. 상승률이 어땠냐는 거고. 자,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하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단이.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봐요. 제가 계속 이걸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제 그로스 이게 추정치 나오는 거를 섹터별로 계속 보여드렸었고 이거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한번 보세요. 지금 섹터별로 상승률이 가장 좋은 거는 이게 경기 소비재였어요. 이게 6월 30일 기준으로 26.2%가 상승할 걸로 상승률이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금 발표되는 것들을 보니까 36.1%가 나오더라는 거죠. 예상보다 더 잘 나오더라라는 거죠. 저건 이익이죠. 예, 이익이죠. 이거 경기 침체 맞아요? 경기 소비재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통신주입니다. 뭐 이 구글 메타요. 네네. 12.6% 정도 상승할 걸로 내다봤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20%가 넘게 상승하더라.
아, 실제로 네. 광고 수익이 좀 좋았었어요. 많이 좋았었죠. 테슬라하고 이제 구글하고 메타가 메타. 지난주 한 주 동안만 10%씩 올랐죠. 두 개가 사이좋게. 네네.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다는 거고요. 이제 산업재들 보면 5.1 나올 줄 알았는데 9.8%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산업재는 이제 방산업체들보다도요. 보잉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쵸, 뛰었고요. 보잉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 있는 산업재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네. 나오는 것들이. 부동산도 우리가 심려를 많이 했죠. 네. 굉장히 심려가 컸습니다. 근데 8.6%가 나왔어요. 6.3이었는데 8.6이 나오면서 이거 봐라. 나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네, 들죠. 네. 그리고 금융도 4.6 예상했는데 실제로 상승률이 5.2였죠. 그러면 필수 소비재는 어땠느냐? 필수 소비재는 1.1일 줄 알았는데 4.7 나왔어요. 제가 제일 놀란 건 필수 소비재예요. 저거는 굉장히 가격 인상 좋았구나. 효과들이 되게 많이 네.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가격 인상은 작년에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에서도 계속 나온다. 원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원자재 곡물 비용은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떨어져서 인플레가 떨어졌다는 네네. 얘기예요. 놀랍죠? 자, 보세요. 테크놀로지 한번 봅니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5일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0.6이에요. 잘 나왔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투자 대상인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네, 요 밑에 거는 유틸리티도 1.3인데 마이너스 3.9로 이렇게 좋지 못했죠. S&P 500도 제가 첫날 S&P 500이 실제로 마이너스 9% 정도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다. 네네. 우리가 실적 발표에서 좀 고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이너스 7로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7.3이에요. S&P 500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다는 뜻입니다. 네네. 현재까지는. 그리고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16.8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29로 실제보다 더 안 좋아졌고요. 원자재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팩트셋 보시면 S&P 500이 51%가 실적 발표를 했대요. 네. 그 중에서 80%는 예상보다 높은 EPS를 발표했답니다. 10년 평균 73%보다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EPS 추정치보다 실제 수치는 5.9% 높게 발표됐고요. 네. 10년 평균인 6.4%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애매하죠. 혼재돼 있다는 네네. 뜻이에요. 잘 나온 애들은 잘 나오고 있고 안 나온 애들은 잘 안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요게 중요한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3분기, 4분기 각각 0.2%에서 7.5% 수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S&P 500이요? S&P 500 실적이요. 평균 실적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네. 여기가 저점이네라는 네네. 컨센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러네요. 2분기가 거의 바닥일 바닥이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실적의 바닥이다라는 컨센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마음 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도 뭐 실적 발표하느라고 다들 바빠요. 네. 지금 월요일부터 해서 화요일 날 AMD 우버 그다음에 수요일 날 뭐 퀄컴 페이팔 목요일 날 애플 아마존 제가 수요일 날 또 나오거든요. 네네. 애플하고 아마존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MD를 한번 볼게요. 네. AMD가 레포트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포트를 꾸준히 읽다 보면 재밌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제 기준에서 재밌어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 요게 5월 4일 날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거예요. 보시면 AMD가 컨센을 상회하는 매출액과 EPS를 발표했으나 저게 언제적 거예요? 5월 4일이요.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요. 근데 가이던스로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을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제시했고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가이던스가 컨센을 하회했어요. 이거 주목하셔야 되고요. 주가는 시간에 6.5% 하락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AMD가 엔비디아 이렇게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렇죠. 반도체를 계속 네. 비실비실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애널들은요 대부분 AMD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네. 왜요? 싸요. 항상 아, 싸요. 밸류에이션이. 밸류에이션이 싸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상대가 엔비디아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인텔과 싸웠거든요. 네. 인텔은 좀 이제 이겼어요. 네, 다음 상대가 엔비디아죠. CPU를 지금 인텔 거 계속 갖고 있고 계속 갖고 오죠. 계속 갖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심지어 둘 다 대만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네. 리사스도 대만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젠슨 황도 맞습니다. 대만 출신이고. 네. 자, 근데 요때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제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수요 둔화 가능성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요걸 우리가 두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가이던스를 하회했다라는 건가? 데이터 센터. 예, 자, 보세요. 삼성증권 6월 9일자 레포트입니다. 자, 엔비디아 유일한 대항마다. 네. 현재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8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AMD뿐이다. 쿠다가 소프트웨어가 구축한 회사가 워낙 견고한데 AMD가 그거를 이 GPU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없다 이거죠. 쿠다 못 이길 거다 이거예요. AMD가. 네네, 네. AMD가 쿠다 못 이길 거니까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 AMD나 그러니까 MI300이나 네. 지금 그 H100이나 큰 차이 없다 이거예요. 비슷한 성능이죠. 하드웨어 자체로는 네. 들여놓고 보면 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근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쿠다 때문에 이 회사가 너무 크다. 그쵸. 근데 만약에요.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센터가 대형 회사들이죠. 전부 다. 네. 얘네들이 소프트웨어 회사이기도 해요. 네. LLM을 하는 회사들이고요. 네. 자부심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네. 하드웨어인 AMD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죠? 라는 생각을 요즘 저는 해요. AMD랑 합친다고? 네. 뭘 합쳐요? 합작해서 네가 하드웨어를 만들면 내가 소프트웨어를 해줄게. 쿠다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럴 수 있죠. 할 수는 있죠. 예. 과연 그렇다면 어떨까? 상상해보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어. 소프트웨어 같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네. 칩 같이 개발한다며 라는 네네. 뉴스가 있었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부인했어요. 음. 아니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나와요 진짜. 근데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근데 인텔이 괜찮았죠. 근데 만약에 이번 얘기로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될 경우에는 AMD 역시 가파르게 확대될 수 있다. 인텔마저 좋았으니까 네네. 그거보다 좀 AMD가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죠. 네네. 그리고 엔비디아 생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80%라며요. 네. 100% 생산할 수 있으면 100% 팔았겠죠. 네. 엔비디아가 80%밖에 못 판다면서요. 모든 걸 물량이 커버할 수 딸리는 없습니다. 거죠. 지금 물량이 그러니까 없어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네. 너도 나도 사고 싶다 보니까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서 그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누군가는 똥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엔비 사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랑 안 친하면 엔비디아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좋아하는 이거죠. 여전히 엔비디아보다 AMD가 많이 싸다라는 네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얻었죠. 네네. 여기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 14일 날 키뱅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MI300 칩 공개 불구 주가는 하락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발표할 걸로 기대했는데 그런 언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5월 달에 있었어요. 이 얘기가. 네네. 근데 6월 달 들어서 MI300 칩 공개하면서 와 멋있다 좋다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제휴가 없네.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이날. 네네. 그리고 17일자 보면 엔비디아 수준은 계속되는데 AMD는 주요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네. 데이터 센터 및 비디오 CPU 시장, 임베디드 칩 시장에서 매출 조정이 있다. 이 세 개가 매출의 84%인데 네네. 조정이 있다 이거죠. 네. 골치 아프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최근 뉴스 보시면 전 31일자 이거 있잖아요. 인도 R&D 등 5년 4억 불 투자하겠다. 그리고 약 3,000명의 엔지니어링 직군이고 요게 중요한 거죠. 인도 정부 정책에 의해 지원받는다는 겁니다. 인도 정부에서 네. 지원해 주는 거죠. 인도도 반도체 하고 싶잖아요. 네네. AMD하고 손잡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지금 가이던스 한번 볼게요. 지금 AMD의 컨센서스가요. 매출이 53억 달러 정도, EPS가 0.57달러입니다. 네. 요거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53억 달러, 3분기가 58억 2,700억 달러. 아이, 억 달러가 아니고. 네. 아무튼 58억 달러. 예. 이렇게 5827이에요. 요거예요. 만약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가이던스 요거 매출 가이던스 넘고 EPS 0.57 넘었는데 만약에 가이던스가 5827이 안 나오면 이번에도 조심해야 된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분기 EPS가 0.73 가이던스거든요. 지금 네. 이거를 미스하는지도 봐야 돼요. 예.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24년, 25년 쭉 나오잖아요. 네. 이 가이던스 쭉 나옵니다. 이 가이던스가 지금이 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1분기에 저점이 지나갔다. 네네.
EPS 상으로도 그리고 매출 상으로도 1분기가 아니라 2분기가 여기서 저점이 확인될 거다. 네. 이 재고 소진이 이때 끝날 거다라는 이제 컨센이 있어요. 가이던스에서 이걸 미스하는지 요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분기가 매출이 1분기보다 조금 낮네요. 예, 이것 때문에 아. 와장창 한번 했죠. 아. 비트하고도 와장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비트하고 레이즈 할 수 있느냐. 네네. 있잖아요. 사실 이게 받아서 레이즈 할 수 있어야 돼요. 네네. 레이즈 못하면 가이던스 상향. 네. 네. 덮어야 됩니다. 배를. 그런 상황인 거예요. AMD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상황을 보면 사실 그러면 AMD가 갖고 있는 이 CPU가 지금 그런 매출이 많냐 이런 것들을 정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네. 이게 뭔가 제품이 판매되면 제가 어떻게든 찾아보겠는데 네네.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회사에서 가이던스 그러니까. 주는 거랑 네네. 이렇게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 추정해 놓은 것들 뭐 합계 이런 거를 보긴 하는데요. 근데 하나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인텔이 잘 나왔잖아요. 네네. 인텔 실적이 잘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리고 AMD가 지난번 실적을 좀 너무 이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떤 증거가 있어서 뭐 딱 잘 나왔느냐, 네네. 잘 나올 것 같냐라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자들 중에도 특히 이제 뭐 대만에 계시는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TSMC 그 하청업체들 막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주문 들어가는지 네네. 이걸로 막 애플의 아이폰 15의 수요가 얼만큼 될 건지 이런 걸 추정하잖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까지는 그래도 막 이런 것 저런 것들 막 확인을 해서 알려주는데 AMD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텔도 괜찮은데 그러면 사실 CPU에서는 인텔의 CPU를 AMD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MD는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추정은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향이 괜찮았다고 하고 개인 PC가 괜찮았다고 하니까. 네네. 근데 엄밀하게 하면 그 용산 상가 같은 데 가서 네. AMD 뭐 그래픽 좀 옛날엔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뭐 데이터 센터 몇 개가 어떻게 팔렸는지를 제가 거기까지 알 능력은 없어서. 예. 우리나라 반도체만 해도 메모리 가격이라는 것도 네. 지표로 있고 한데 사실 또 CPU는 그 가격 지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방금 그 인텔이 되게 큰 힌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텔이 이번에 또 흑자 전환하기도 했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AMD가 이번 주 그러니까 화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장 마감한 이후라서 네네.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에 AMD의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보시고 저희도 실적 나오는 것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상원 선임 매니저 오늘도 도움 말씀 잘 해주셨고요. 오시는 길도 되게 더웠었죠. 네, 땀이 나더라고요. 가시는 길도 이제 뭐 그럼 걸어서 가기 너무 먼 거예요. 아니. 차 타고. 자차. 예, 차 타고. 자차. 좋으시겠습니다. 공용 자차, 지하철 있잖아요. 그거. 네. 에어컨 알겠습니다. 빵빵하게 나오는 거. 맞아요. 네. 요즘 지하철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자, 그럼 잘 들어가시고 네. 수요일에 수요일에 나오신다고 뵙겠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